우리에게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가 2014년에 설립한 아크 인베스트는 뱅가드나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등에 비해 액티브, 테마 투자 성공 사례가 많아서 공격적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사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아크 인베스트는 뱅가드 1975년, 블랙록 1988년, 피델리티 1946년에 비해 2014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가 혁신 기술 중심의 투자를 한다기보다 다른 투자사들이 기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크 인베스트가 4년 내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6조 달러, 전체 코인 시장은 28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예측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 지난 목요일인 1월 22일에 발표했던 빅 아이디어 2026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인데, 해당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이 위의 가격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새로운 기관 자산 클래스의 리더로 성숙하고 있으며,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규모 채택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장기 성장을 지원할 것이고, 특히 비트코인의 기관 참여 증가, 상장지수 펀드 채택 증가, 기업 재무 노출 증가, 변동성 감소의 혜택을 받는 디지털 금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예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중 하나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와 상장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이 2025년 초만 해도 8.7%에서 현재 12%로 대단히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주구장창 언급드렸었던 비트코인의 손바뀜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 해킹 등에 의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메인 소유권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이 왜 양자컴 등의 위험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1타 강사 코인만랩이 적절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요즘 FSD로 떠들썩한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나 말 등의 힘이 아닌 증기 등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던 1880년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신문에서는 자동차를 마치 악마라도 본 듯 엄청난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악평들은 말없는 마차라는 신기함과 함께 농민들의 공포와 분노, 엄청난 소음과 매연은 물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벽을 무너뜨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사고에 엉성하고 볼품없고 형편없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달리려면 도로라는 걸 깔아야 하는데 어떤 미친 사람들이 도로 까는데 돈을 쓰겠냐는 등 극소수의 긍정 시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는 조만간 없어져 버릴 것으로 예상했었죠. 하지만 이 시각은 1908년도에 11대를 시작으로 1911년에 연 3만 대, 13년에는 10만 대 이상 자동차를 생산한 포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자동차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바뀌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려했었던 자동차 문제점들이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해결이 된 걸까요? 아니죠. 포드가 대량 생산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소음과 매연은 더욱 심해졌고 자동차 사고는 말도 안 되게 많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포드라는 대기업에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쓰기 시작하면서 확인된 단점들 때문에 자동차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비트코인이 포드가 대량 생산을 막 시작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드가 대량 생산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묵직한 자본이 투입된 것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와 DAT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이 이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현존하는 가치 수단 중 가장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확인되고 앞으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단점들이 추가로 발견된다 해도 비트코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동차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음은 머플러, 엔진 방음, 흡음재 등을 통해 해결해 가는 중이고, 매연 역시 DPF, GDI, EGR, 촉매제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각종 사고는 신호등과 속도 제한, 주행 보조 장치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 겁나 많이 나니까 자동차 다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요? 저는 비트코인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 포드가 대량 생산을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컴이던 뭐던 문제가 발생되면 비트코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희 예시가 설득력이 좀 있나요? 아크 인베스트 역시 이와 같은 시각으로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올해 클래리티 법안 등이 포함된 지니어스 법 등의 각종 규제가 정립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드렸던 자동차에서 신호등과 속도 제한, 운전면허증 등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라서 앞으로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030년까지 16조 달러를 가볍게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88,000달러, 약 1억 3천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 시총이 1조 7,700억 달러 정도니까 16조 달러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약 80만 달러, 원화로는 11억 7,360만 원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한 건데요. 물론 아무리 아크 인베스트가 전문 투자사라 하더라도 당연히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다른 코인은 몰라도 최소한 비트코인만큼은 로우 리스크의 하이 리턴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XRP 관련 가슴 선덕한 소식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리플의 AI와 블록체인의 초융합이 가속되고, 이를 통해 올해 XRP의 금융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리플은 XRP 레저에 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주도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이 기술을 통해 AI가 트랜잭션 경로를 실시간 최적화해서 네트워크 혼잡과 비용을 자동 관리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최근 이 기술이 성공한 것이 확인돼서 XRP 홀더들의 마음을 선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가 바로 해당 트랜잭션이 성공한 것과 관련된 건데, 이 기술이 조금 더 다듬어져서 범용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말 그대로 지능형 결제를 세계 최초로 만든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며, XRP의 방대한 커뮤니티와 이 기술이 결합되면 XRP 네트워크가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주도하게 될 수도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의 빠른 도입을 위해 XRP는 이미 DXC 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주춤했던 XRP 가격에 마음 상한 홀더분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대단히 큰 가능성을 제공한 소식이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XRP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인 만큼 이와 관련된 추가 소식이 나오면 정규 영상이나 라방 혹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코인만렙 조떼꼴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